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어준에 나갔어요. 네. 조작 기소, 선거에서 국민 반응 어땠는지 추적 조사하겠다라고 김어준 앞에서 얘기했어요. 진짜 한판 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참고로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청와대 탓이야, 이거는 이재명 탓이야라고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피할 수 아니, 없는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이어서 세 번째 의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 중이죠. 그런데 순방에서 X를 날렸습니다. 명청대전이 막이 올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었느냐? 거의 정청래 대표를 콕 찍어서 겨냥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얘기였는데 정 의원님 저거 보셨어요? 사실 좀 봤죠. 어려워요. 좀 저 보면 정 의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근데 뭐 쉬울 것 같아요. 어렵게 설명했지만 네. 결론이 이번 뭔가요? 그 당대표 선거에는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지금 뭐라 그러나 책임 정치, 여당의 책임. 여당의 책임 네. 정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부터 지금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다, 야당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뀌었다. 그러면 여당 대표도 바뀌어야 한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전당대회가 8월이니까요. 17일이니까. 뭐 두 달도 안 남았죠 이제. 더군다나 6월 18일이면 아마 60일 안에 그 연임을 위해서는 그렇죠. 당 대표를 그만둬야 되니까 이번 주 중에 그래서 관두는 이번에 얘기도 정청래 있고. 민주당 대표는 좀 쉬시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뜻을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모를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양측 다. 네. 그런데 그 수를 읽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내가 만약에 그냥 기어 들어가면 네. 나의 정치적 미래를 자신할 수 있을까? 장동혁 대표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진퇴양난이라고 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수예요.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어차피 당대표 선거가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8월 17일 당대표 선거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한 시점에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선택을 강요받고 있죠. 근데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안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제 와서 안 나갈 수는 없고. 이제 와서 안 나가기는 어렵다. 이게 사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로마에서 피렌체로 넘어갈 때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정 대표가 싸움을 먼저 붙인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하시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청와대가 엄청 불쾌했다고 해요. 뭐 격앙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나는 이게 기시감이 드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맨날 경로하고 그랬잖아요. 뭐 이준석 대표랑 결국에는 뭐 윤리해가지고 쳐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제 여러 맥락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 이재명 대통령이 막스 베버 얘기를 한 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예, 3월 30일에 올해 3월 30일에 무슨 이제 지역에서 포럼할 때 네, 그 네. 타운홀 미팅할 때 그때 유시민의 ABC론을 겨냥해가지고 막스 베버의 책임윤리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도 한번 했던 얘기군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처음으로 이제 ABC론을 만들면서 뭐 이익 집단과 신년 집단 뭐 이런 거 했을 그랬죠. 때 그거를 이제 막스 베버에서 차용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니까 네. 유시민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번에 얘기했던 비슷한 내용은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리바이벌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유시민을 저격한 거를 그랬죠. ABC론에 대해서 문조털레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 많이 쓰니까 문조털레 의혹을 해가지고 문재인 그러니까 유시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유시민과 정청래가 한 팀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꺼내들어서 때린 거다라는 거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먼저 공격했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런가요? 먼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네. 이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건 승리한 선거는 아니다 최소화라고 하면서 당 대표 책임론을 꺼내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한 거고 다시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격전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상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에다가 글 썼잖아요 지난번에. 맞아요. 그랬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사실상 출사표거든요. 네. 딴지일보에 민심이 있다라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친명 쪽이나 이쪽에서 보기에는 왜 특정 정파나 강성 지지층만 안고 가느냐 여당 대표가. 그랬죠. 그런데 나는 몰라 모르겠고 나는 딴지일보가 내 편이야. 그리고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어준에 나갔어요. 아, 오늘 아침에요. 아침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먼저 어제 기자회견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그 이번 과정을 다 짚어보겠다. 네. 그래서 총리가 자기가 전 당대표 나가겠다고 한 게 이게 적절했는지도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뭔 얘기했냐면은 네. 조작 기소 선거에서 국민 반응 어땠는지 추적 조사하겠다라고 김어준 앞에서 얘기했어요. 그 무슨 의미죠? 아니,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진짜 한판 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참고로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당직자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거기가 이제 한 팀이고 이쪽이 그래서 우리는 김어준하고 같이 이번 선거 치르고 이번 정말 패배가 우리 탓이라고? 이거는 청와대 탓이야. 이거는 이재명 탓이야라고 이미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큰 싸움이 벌어지겠네요. 피할 수 없는 아니, 지금 전쟁이 벌어졌다 지금. 이 얘기하니까 네. 참 역사라는 게 여야를 그 막론하고 반복되죠. 반복된다는 게 2024년 총선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책임론이 있었고 그랬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론이 있었어요. 네. 그래갖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총선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네. 근데 전당대회가 비대위가 들어서 전당대회가 7월에 예정돼 있는데 그랬죠. 이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놓고 당시에 감론을 막 이뤘죠. 엄청나게 갈등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아마 6월 20일 전후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기로 했어요. 네. 그때 뭐 총선 백서를 써갖고 누구 책임이니 이거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나온 그 명분 같은 게 그런 거였어요. 이 선거를 진 게 정말로 내 책임이야? 아, 대통령 한번- 네 책임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죠. 물어보겠다. 그 당원들이 물어본 거잖아요. 당원과 민심에. 그렇죠. 그때는 명확하게 어떤 판단을 해줬냐? 그땐 정말 그 여론조사 선거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죠. 지금은 뭐 그런 조사가 별로 많이 아예 나오지 필요가 않습니다. 없을 정도죠. 네. 그땐 필요 없을 정도로 대통령실 책임론이 부각됐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시에 63% 얻어서 당 대표가 됐었던 거예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12대 4를 만들어냈는데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실패라고 하고 이 실패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묻는데 이거 그러면 내가 서울시장 선거 진 게 내 책임이야? 이거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러다 조작 기소 특검법도 통과 안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을 민주당이 지금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63%의 압도적인 그 지지율로 한동훈은 야 그거 너 책임은 아니었어 이런 면죄부를 받은 건데 네.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런 면죄부를 받을 건지 아니면 너 책임이었어 라고 해갖고 낙인이 찍힐 건지 한번 두고 봐야죠. 그런데 좀 웃긴 게 아까 조승래 사무총장은 아침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날선 반응을 보였는데 정청래 대표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역량으로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순방 때마다 역대급 성과로 국위를 선양해서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이번에 지방선거 때 많은 국민들로부터 들어서 참 자랑스럽다. 이거 약간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는 공격하고 뭐 이런 전략인 건가요? 아니 이제 2년 차예요. 그것도 네. 1년 간 넘은 2년 차인데 네. 대통령이 이번에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밤잠도 못 자고 뭐 이랬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정 수행 지지율 많이 빠졌지만 50%가 넘어요. 과반이 넘죠. 역대 2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이게 아직까지 2위예요 지금. 네. 이 시기에 같은 역대 대통령들 해보면은 대통령 가장 힘세고 오르는데. 제가 이재명 정부를 극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죽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그리고 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출마하겠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건데 다만 시시비비는 따져보고 나한테 대한 공격들은 내가 다 쳐내겠다라고 지금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큰 싸움을 피할 수가 없다. 뭐 그냥 외부에서 저같이 딱 보기에는 꿀잼이다 이거는. 아, 이거 사실 여당 싸움이 정말 재밌잖아요. 이게 어쨌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여당에서 싸움이 벌어지면 사실 크게 벌어지고 야당에서는 뭐 싸우든지 말든지 관심들이 없단 말이죠. 이재명 그래서 대통령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이 싸움이 붙었을 때는 목검으로 하는 뭐 애들 장난 목검으로 같은 하는 거고 네. 그 진보 진영 특히 민주당에서 진짜 싸움이 벌어지면 이건 실검으로 하는 싸움이다. 목숨이 날아가죠. 지금 그런데 이 와중에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안 수사권을 놓고도 대통령이랑 사실 좀 엇박자를 냈어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는 하면서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라고 했지만 정청래 대표가 그 다음 날이었나요? 당일이었나요? 검찰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8일날 기자회견이 있었고 12일날 좀 시간이 걸렸군요. 나흘 뒤에 올렸고요. 네. 다만 뭐 이거는 그냥 명백하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가겠다라는 거고 네. 대통령이 얘기를 했듯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더 논의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은 이렇고 국회에서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 줄 테니까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봐라는 건데 나는 논의할 필요 없어.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폐지가 맞아. 이렇게 대놓고. 아니 저는 뭐 그러니까 감히 대통령한테 그런 시각은 안 좋아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거를 뭐가 됐든 보기에는 이거는 대통령하고 나는 생각이 다르고 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전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제 전당대회 이게 9월 달부터 검찰청이 이제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소송법을 8월 안에다 해야 돼요. 정확하게 전당대회 일정하고 딱 맞물리네요. 맞물린다. 딱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포함해서 각종 이제 입법을 어떻게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 이 형사소송법을 놓고 한판 일전이 이제 불가피해졌다. 일단 그게 1라운드가 벌어지는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 와중에 김민석 총리 어제 충북도당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긴장과 혁신의 시간에 들어갈 때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거죠? 정청래 대표 들으라고 한 얘기 맞죠? 정 의원님 보셨을 때 이것도 의도가 있고 타겟이 있는 명백한 원점 타격 발언 맞나요? 글쎄 뭐 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전선을 이렇게 친 거죠. 이 전선을 치면은 나에게 유리할 거다. 뭐 이번 선거에서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선을 치는 데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렇죠. 이 전선을 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할 경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저는 없겠네요. 이거 일종의 공포 마케팅 같아요. 이번에 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시켜주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공소취소 특검법 가지고 쥐고 흔들 수가 있잖아요.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그런 것도 아까 뭐 정권을 짧다 이런 얘기도 이건 뭐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뭐 하실 수 있겠지만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질 때도 당시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당시에 그때는 한나라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었죠. 한나라당과 같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탄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 마케팅을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분당까지 갔잖아요. 김 의원님 보셨을 때 이 싸움 분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저는 그 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그 가능성은 낮나요? 그때 이제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그랬죠. 그래서 새천년 민주당이 조금 더 이제 동교동계에 가까운 이쪽이 남아 있었고 열린우리당이 소수파였는데 탄핵 이후로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죠. 완전히 갈 길을 서로 따로 갔죠. 근데 지금 분당을 하기에는 동력이 매우 적다. 그리고 분당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민주당이 예전에 질이 멸렬했을 때 그때 열린우리당 이후부터 해가지고 대통합 민주신당 이름도 헷갈려.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해가지고 민주당 다시 해서 당명이 7번이 바뀌었거든요. 그 질이 멸렬했던 그 통합과 분열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깨지는 일은 없겠다. 하지만은 이 내전은 이번에 장난 아니겠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김어준에 대한 책임론 뭐 이런 것들도 김어준 책임론 뭐냐면은 내부 스피커들 민주당 쪽의 내부 스피커들에 대한 비토와 공격이 장난이 아니다. 최욱 그 매블쇼는 지금 2주간 지금 쉰다고 하거든요. 그때 실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뭐냐면은 내부에 있는 제작진들이 꽤 많이
사퇴하거나 막 가가지고 내부 사정이 있군요.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9년을 같이 했던 작가도 나가고 예를 들면 왜 나간 거예요? 그 썰이라서 저도 모르겠는데 뭐 최욱이 어쨌든 좀- 내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최욱이 내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본인이 관뒀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막 그래서 막 휴방도 하고 네. 김어준에 대한 공격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서로 막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거는 이제 이 선거 문제, 투표용지 부족이 제일 크지만은 민주당의 이 내분 상황도 꽤 영향을 줬을 있다. 거다 지금. 하긴 예. 집안 싸움하는 걸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진 않죠. 그러면 뭐 유시민 전 이사장이나 김어준 씨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면전으로 뭐 등장하는 겁니까? 조국 그쪽 진영에서 지금 내세울 만한 정치인이 아까 네. 전에 제가 이제 문조 털레유 얘기를 했잖아요. 조국과 정청래. 예, 그러니까 현역은 조국과 정청래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지금은 조국은 외곽에 있고 이번에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은 거는 정청래마저 꺾이면은 우리는 뭐 아예 될 수 있다 이 진영이.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이제 싸울 거예요. 대놓고 전쟁을 벌일 거다. 오늘 그게 조승래, 김어준 이 딱 요게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쟁이 보통 큰 전쟁이 아니다 지금. 그럼 제가 두 분께 한번 짧은 공통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누가 맞췄는지 저희가 확인할 텐데 이번 주 목요일에 대통령이 귀국하잖아요. 정 의원님, 정청래 대표 이번엔 귀국길에 나갈까요? 나갑니다. 나가나요? 김 의원님 나가나요? 나갑니다. 예. 두 분 다 나가시나요? 예. 왜 나간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워낙 네. 이게 이슈가 돼갖고 안 나가면 어쩔 수 없다.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야. 안 나가면. 자, 김 의원님은요? 옛날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막 하고 그러면서 유승민 사퇴하고 그랬죠. 원유철 이제 친박계 원유철이 막 되고 그랬는데 네. 그때 9월인가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갔는데 안 나갔어요. 김무성 대표가. 그리고 그런 적이 원유철만 있었죠. 나갔어요. 음. 그러니까 김무성 쪽에서 이제 막 얘기가 막 나왔는데 김무성 대표는 몰랐대요. 네. 새벽에 너무 일찍 나가가지고 아니 뭐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들어올 때는 나갔어요. 그래 김무성이. 둘 중에 한 번은 스킵을 해도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이제 너무 크게 보이는 거지. 일이 커지니.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고 김무성 대표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려면은 정청래는 나갈 수밖에 없다. 자, 뭐 다음 주 저희가 월요일 방송 때 확인해 보겠지만 혹시나 안 나가게 되면 두 분께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확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나 안 나가게 되면 이번 전당대회가 네. 정말 아까 말하는 실검 싸움 된 거예요. 실검 이젠 싸움. 진짜 칼집에서 칼을 뽑았다. 자, 저희가 준비한 또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민심 Q&A 시간인데 지금 저희가 좀 나눴던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을 김 의원님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뱀미킴님, BAMI 킴님,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등장하게 했는데 네.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나중에 밀리면 박찬대 2 되는 것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김민석 총리 나와서 지면 레임덕 되는 거다. 그런데 연임하면 어떻게 되냐? 정청래 연임하면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되냐? 뭐 쉽게 얘기해서 정청래 대표가 승리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 정권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성 레임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연성 레임덕이요? 예, 뭐 무슨 얘기냐면은 네. 레임덕이 정확하게 뭐냐? 레임덕은 공무원들이 차기 권력의 눈치를 봐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지금 2년 차, 이제 1년 그렇죠. 간 넘었는데 예를 네. 들면은 뭐 장관들이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들이 말을 안 들어. 아니 그게 말을 안 듣겠냐고. 안 지금은 들을 수 듣죠. 없죠. 예. 당연히 말을 안. 근데 2년 뒤에는 총선이 있는데 최소한 당에서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을 하면은 정청래 쪽으로 줄을 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공천권이 있으니까. 미래 권력에 당장 그래서 레임덕이 나타나진 않아요. 네. 하지만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기 권력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레임덕이 아니라 네. 연성 레임덕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부터 시작해서 그게 공직으로 이제 확산되는. 야, 그럼 예. 뭐 정말 2년 차에 큰 위기가 오겠네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꽃본드시 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수로 들어가죠? 뭐 혹시 알고 계시는 비기가 있나요? 지금 뭐 전략이 좀 짜여져 있나요? 복당 시나리오 같은 게? 아니, 그래서 그걸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전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 중진 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한동훈 의원 없이 2028년 총선 또는 뭐 보수의 어떤 세력 확장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좋아서 그러니까 네. 인간적으로 한동훈이 좋아서가 아니라 네. 한동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필요에 식으로는 당연히 의해서. 뭐 복당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그 시기가 뭐 아주 짧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아직까지 약 3.7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계신데 김 의원님 오늘 준비하신 마지막 한 줄 평, 오늘의 한 줄 평 누구를 위해서 남기시겠습니까? 네, 저는 장동혁 대표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대통령이 한 그 막스 베버의 그 책임 윤리 예. 그게 아마 정청래 대표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책임 윤리를 가져라. 책임 윤리. 그러니까 이 신념 윤리는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내가 선을 추구한다라는 게 신념 윤리고 네. 책임 윤리는 이 모든 자신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결과까지 제가 책임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념 윤리만 있다.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책임 윤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네. 선동만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같이 테이블에 여당이랑 앉고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그 수권 능력까지 같이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 의원님 우리 네. 4만 명의 시청자들께 무슨 한 줄 평을 남기시겠습니까? 6.3 지방선거의 진짜 승자는 오세훈? 뭐 이런 물음표를 붙였잖아요. 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한동훈 의원이 네. 이번 지방선거의 진짜 승자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을 국민들이 살려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보수를 재건하고 네.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서 정말로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견제 세력으로서 건전한 경제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깊은 뜻을 심어줬다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 간에 어쩌면 긴장 관계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끔 5월 동주라는 얘기도 하는데 두 사람이 파지티브 경쟁을 해갖고 네. 정말로 보수를 대안 세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가는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사람 간의 선의의 경쟁 기대해 보겠습니다.